자, 11강 들어가겠습니다.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은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416페이지 가시면 1번에 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제 우리가 거기 보시면 틈새 시장을 점유한다는 게 이제 시장을 점유니까 관계 마케팅이 아니라 시장 점유 마케팅이 되고, 자, 2번에 가시면 항상 공급자에서 수요자거든요. 그래서 구매자에서 공급자, 공급자에서 구매자다. 자, 3번에 보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마케팅에 대해서 제품하고 프로모션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럼 3번에 가시면은 우리가 다 제품에 대한 거야. 지상주차장의 지와. 근데 제품의 광고 홍보도 프로모션에 들어가기 때문에 4번이 이제 제품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4번에 틀린 것은 3번에 고객 점유 마케팅이 우리가 밑에 가시면 옆에 장기적 지속적 상호작용에 의한 건 고객 점유가 아니라 관계 마케팅이 들어가죠. 자, 5번에 보시면 기존 차별화된 아파트 평면 설계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모델에서 방문 고객 대상을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판매 촉진이다. 5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 틀린 것을 보시면, 자, 어때요? 소비자가 나오면 시장 점유가 아니라 고객 점유로 가야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흐름을 좀 보시면 돼요.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9번에 가시면은, 어때요? 그, 마케팅에서 전략이 틀린 것은 4번을 보시면, 자, 고객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나누는 것은 유통경로가 아니라 시장 세분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가시면은 3번에 자, 표적시장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마케팅 활동에 수행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나누는 것은 시장 세분화는 이건 시장 세분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423페이지 25번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오타가 났었어요. 우리가 그 어떻습니까? 이의시청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시가 정책은 그냥 우리가 시가대로 판매하는 건데, 자, 우리가 아파트를 보더라도 뷰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한강이 보일 수 있고, 단지가 보일 수 있고, 그래서 그에 따라 틀린 게 신축 가격이다.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상품 계획, 광고 등 여러 판매 촉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몇 개 나누어서 난 후에 그 특정 군집을 표적시장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자, 이건 표적에 대한 그 어떻습니까? 표적시장에 대한 선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시장 세분화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또 나왔잖아요. 우리가 앞쪽에서 표적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거는 관계 마케팅, 우리 고객 점유가 아니라 시장 점유 마케팅이다. 자, 14번은 이제 간평에 나왔었는데, 자, 간평에서 우리가 1번 표적과 포지셔닝을 바꿔냈어요. 자, 1번에 가시면 목표시장이라는 자체는 목표시장 다음에가 포지셔닝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제품 차별성을 가지도록 제품을 이제 차별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위치입니다. 위치가 포지션이거든요. 그 위치를 찾아주세요.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세분화된 시장에서 가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표적시장 타겟이죠. 1번과 2번은 바뀌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포지셔닝하고 4번에 프라이스가 바뀌었죠. 5번이 정답이죠. 고객 점유가 아니다. 그 다음에 15번에는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별표를 쳐놓으시는데 작년 문제인데, 아파트 단지 내 자연적 친화적 실개천을 설치하는 건 제품이고, 중개업자 활용 유통 경로, 분양가 측정 가격, 자, 주택 청약자한테 경품 제공은 판매 촉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이용 파트는 거의 출제 빈도가 낮기 때문에 최근에 나와 있는 것만 좀 봅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제가 427번 6번만 보세요. 도시스포로는 도심 중심지가 아니라 외곽이다. 2번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6번의 정답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6번의 정답은 틀린 것은 어때 돼요? 우리가 틀린 것은 무질서하고 불규칙은 맞죠? 그래서 이거는 좀 오타가 났네요. 6번의 정답은 1번이 아니라 2번이다. 중심지가 아니라 외곽이다. 이렇게 좀 고쳐주기 바랍니다. 수정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부동산 개발 파트로 갈게요. 개발도 나오는 데만 이제 보겠습니다. 최근의 경향을 봤을 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쭉 넘겨보시면은 자 432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 3번에 가시면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는 것은 자 이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이게 제가 작년에 나왔었는데, 그래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2번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에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환지가 아니라 매수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4번에 신차지가 딱 한 번 나왔었는데, 차지라는 건 땅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업자가 토지를 차지해서 거기까지 맞아. 근데 우리가 나중에
빌렸으니까 나중에 토지는 무상으로 반환하고 건물은 시가로 양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건물이 무상이 아니라 토지가 무상이고 건물은 시가로 양도한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은 자, 이것도 이제 우리 출제 가능성이 좀 있는데, 사업수탁과 토지신탁을 바꿔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수탁은 사업 전반이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행해지는 것까지는 맞아요. 맞는데 개발 지분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어때요?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가 공유하는 것은 등가 교환이거든요. 사업수탁은 밑에 해설이 있지만 수수료만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보세요. 자, 13번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 토지를 매수해서 한지하여서 혼합해서 개발한 전면 매수하는, 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매수와 한지를 합친 것은 혼합 방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DR 자체는 우리나라 아직 들어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15번에는 우리나라에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개입 사안으로 아닌 것은, TDR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그 시행을 위해서 이제 검토 중이지 실시되고 있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발권 양도는 어떻게 돼요? 개발권을 양도한 거지 소유권을 부여한 게 아니죠. 그래서 14번은 당연히 3번 규제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해서 통해 보존한 것이 아니라 개발권을 양도에 통해서 보존했다. 이렇게 가셨어야죠. 3번 정답. 그 다음에 이제 16번 같은 경우는 지역을 결정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2번, 시장은 2글자, 시장성은 3글자. 자, 17번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 자, 17번을 가시면, 자, 다음 중 옳은 질문을 골라라. 기억 맞고요. 자,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을 보시면은 흡수율이라는 것은 과거 및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가지고 미래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죠.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은 토지이용 규제는 사법이 아니라 공법이고 소유권이 사법이죠.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억, 니은, 미음만 맞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엄리 어떤 상식적인 걸 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에 4번을 보시면은 환지 방식을 굉장히 잘 내요. 출제원이. 그래서 환지는 사업 후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한 토지를 당초에 토지 소유한테 매각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환지하는 거죠. 되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21번에 틀린 것은, 자, 이것도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는데, 자, 이건 이제 제가 4번하고 5번을 좀 깊게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공법 시간에 배우신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원됐다는 건 법률적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시장보다는 법적 위험, 법률적 위험이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공사기간 중에 이자율이 변한다든가 공사기간 중 시장상황이 바뀌어요. 시장이 침체되고 공실이 단기화 된다는 건 수용급이 바뀐다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시장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번은 아까 똑같은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은 자, 자체개발 사업과 지주공동을 바꿔냈어요. 자, 1번에 가시면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의 개발 사업의 위험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시키는 것은 자체개발 사업이 아니라 지주공동 사업으로 갔어야죠. 자, 24번은 이제 옳은 거니까 뭐 그냥 한번 풀어보시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24번은 공적이 1섹터고 사적이 1섹터고 3섹터를 합치는 거거든요. 근데 공공이 1섹터가 되진 않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3섹터를 얘기합니다.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공공이나 인허가를 내서 같이 상호 보완 쪽이라는 건 3섹터죠. 자, BTL 방식은 자, 여기서 얻었죠? 준공이 있고요. 자, 여기서 이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시설 수익을 가진다는 것은 오퍼레이트 운영이거든요. 이게 좀 어려워요. 운영이라는 단어가 없죠. 그 다음에 이거를 귀속한다는 것은 BOT고요. 3번에는 준공 있고 이전하고 임대를 하니까 BTL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준공하고 기속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니까 BTO가 되겠죠. 자, 5번은 이제 처음 나왔었는데 자, 빌드가 준공이고 소유, 온이 소유고 운영이 오퍼레이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자, 갑니다. 그 다음에 25번에 틀린 것은 자, 우리가 보존 재개발이 아니에요. 이번에 자, 요인만 제거하는 건 수복입니다. 보존은 사전에 방지하는 거죠. 그 사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우리가 어떻습니까? 보존이 되는 거죠. 요인만 제거는 수복.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본다면 27번 같은 경우는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한 좀 틀린 것은 자, 토지 신탁 개발과 사업 수탁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자, 신탁은
토지 소유권이 이전돼요. 사업 주체가 신탁회사가 된다는 점. 사업주택과 상이합니다. 사업주택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면서 토지 소유가 자금을 부담하고 자기의 이름을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수주만 취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28번은 자, 구전부실 근거입니다. 구상 단계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구상부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정답은 1번인데 그 다음에 전실행 가능성, 예비적 타당성 나와야 되고 사업부지, 그 다음에 타당성이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건설 단계. 정답은 1번이다. 자, 29번은 이제 제가 좀 야매로 터널이라고 썼죠. 그래서 BTO는 원래는 우리가 영어로 29번 하고 있죠. 시설의 준공, 민간 유치로서 준공하고 시설 소유권이 정부한테 귀속합니다. 트랜스퍼. 그 다음에 이거를 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통행하는 사람한테 이용료를 징수해서 투자비를 해소하는 거죠. 근데 재밌게 터널, 버스하고 택시하고 터널을 지난다. 돈을 받죠. 그래서 BTO 방식이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30번이 이제, 환지 방식이 또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잘 들어보시면, 택지가 개발되기 전에 토지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고려해서 택지가 개발 후에 개발된 토지를 토지소한테 재분배합니다. 환지 방식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공법 시간에는 이제 이 방식에 따라 개발된 토지의 재분배 설계는 이제 평가식과 면적식이 있다고 배우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똑같이 나왔어요. 자, 도로 터널 있고요. 우리가 준공하고 기속하고 운영한다. BTO 방식이니까 2번이 정답이죠. 자, 그다음에 32번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이 개발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그렇게 정의가 없었는데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예전에 나왔던 거거든요. 간평에도 뺏긴 겁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의 관리 운영에 관한 육성에 관한 법률상 개발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 변경의 방법을 조정하면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제외된다. 이렇게 하셨죠. 자, 그 다음에 33번은 작년 문제입니다. 자, 5번을 또 냈어요. 자,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 빌드, 동시 공의 기속, 트랜스퍼, 민간 시설 관리 운영을 가지고 그 시설을 임차한다는 건 BTL 방식입니다. 자, 34번에 주거환경에서 이제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단독주택 다수대 나오면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보는데, 자, 이건 이제 법이다 보니까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면 계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존, 정비, 개량이라는 거니까, 이런 보존한다라는 자체는 우리가 위설 안전이라는 우리 시설 관리가 있었잖아요. 기술적 관리. 그래서 보존은 이제 관리로 하고 봐야 되죠. 관리다. 주거환경 관리사업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빨리 나간 거는 자, 빨리 이제 우리가 요거 끝나면 이제 3강으로서 2강에 마무리할 텐데요. 감정평가가 중요합니다. 감정평가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번 시간하고 한 2시간을 더해서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문제를 선별해 보겠는데요. 자, 일단 여기서는 이제 많이 출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예전에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가시고요. 자, 출제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452페이지 가서 자, 우리가 5번 문제는 자, 일단은 요거는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에 나오는데 자, 이거는 거래사례에서 유사지역이 있습니다. 유사지역은 대상에 속하지 않는 유사지역이에요. 그죠? 유사지역에. 자,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그 지역요인을 비교할 때 우리가 지역요인을 비교하지만 인근 지역에는 지역요인 비교하지가 않는다. 자, 이렇게 본다면 가장 옳은 것은 이제 1번입니다. 자, 이건 이제 해설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유사지역은 지역이 같기 때문에 지역요인 비교를 하지만 인근 지역에는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이 똑같기 때문에 지역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 자, 우리가 2번 가격조사 가능한 경우 소급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로변의 한 필지가 전면과 후면은 구분평가할 수도 있고요. 자, 기준 시점은 미리 정해질 때는 대화는 밑에 해설해 보시면 가격조사가 완료한 날짜죠. 자, 시장가격 조정이라는 건 산술평균이 아니라 가중평균이 된다. 이렇게 해서 봅니다. 자, 6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거는 예전에 풀었었기 때문에 3번을 보시면 자, 법원의 임의 사이에서 행해지는 감정평가 임의적이다. 아닙니다. 법원에 대한 평가는 필수적이에요. 그 다음에 7번에 5번을 보시면 자, 일체로 이용되는 일부분만 평가한다는 건 부분평가가 되겠죠. 자, 8번에 가시면은 자, 시장 가치가 작년에 나왔어요.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가장 유력하거든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시험 문제 거의 출제 빈도가 6문제에서 3문제 나왔고 작년에는 2문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위주로 가세요. 시장 가치는 한정된 몇몇 사람들의
거래된 게 아니라 통상적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다수의 사람이 합리적이거나 우리 합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이 견해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의 통상적인 시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 물건의 최고 가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발적인 거래여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은 그 빈번하게 우리가 거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가격 이론에서는 자, 우리가 갑니다. 이것도 이제 최근의 경향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넘기셔서 우리가 456페이지서부터 보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456페이지에 우리가 나와 있는 내용부터 보는 게 좋은데, 자, 갑니다. 자, 우리가 어때요? 4번에는 3번이 이제 정답인데, 가치와 가격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라는 자체는 가치를 살펴서 가격을 매기거든요.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는데, 자, 가치와 가격이 괴리돼서 가치가 높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격이 낮다면, 자, 우리가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럼 다시 또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가치가 또 가격으로 일치해질 수 있어요. 그럼 장기에 가서는 단기는 다릅니다. 괴리되는 말 쓰죠. 다르다. 장기는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장기는. 그래서 가격이 가치로 일치한다. 바뀌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은 이제 어떻습니까? 정답은 1번인데,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 별표처럼 보세요.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자, 우리가 이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에 기준되는 날짜인데, 자, 이게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원칙이에요. 다만, 이미 미리 정해질 때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 그 시점을 기준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수급평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답은 1번이 정답이고, 자, 그 다음에 6번에서 노린 거는 3번인데요.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이 감정평가라는 자체가 아까 가치를 살펴서 가격으로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밸류하고 프라이스는 다른 얘기예요. 자, 밸류, 프라이스라는 자체는 자, 지금 20억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실제로 지불된 과거의 값입니다. 그죠? 우리가 중개사가 전문가죠. 근데 가치라는 것은 자, 우리가 어때요? 평가사는 지금 여기서 과거에 거래됐던 가격을 전문적으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상가 건물이라면 장래에 여기에 전철이 뚫릴 것 같다. 그럼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보거든요. 현재 가치.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 야매가 조금 가격하다. 내가 재치가 있다. 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정확하게 가격은 과거의 값이고 가치는 현재 값이다.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7번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는 달라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자, 문제를 풀면서 말씀드리면 자, 사용가치는 우리가 이 시장에서 매도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교환가치가 아니라 사용했을 때, 특정 용도로 사용했을 때 가치는 가치거든요. 자, 그럼 내가 사용가치가 크면은 보유합니다. 그 물건을. 자, 어떻습니까? 내가 선풍기를 샀는데 한 15년 됐어요. 오래 지났죠. 근데 너무 사용을 잘해서 너무 잘 돌아가. 그럼 난 사용가치가 크면은 보유합니다. 근데 골동품은 한 30년이 지나면 거의 못 쓰죠. 그러면 값어치가 크기 때문에 제가 매도했을 때 가치가 크다면 처분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는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환가치는 매매됐을 때 가격이 시장가치랑 좀 유사한 개념이거든요. 특히 1번이 정답이지만 예전에 기출에 투자가치도 나왔어요. 투자가치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라는 것도 좀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8번, 9번, 10번을 이제 봐서 우리가 느낌이 오는 게 어때요? 자, 8번에 가치 발생 요인이 좀 출제자 빈도가 높구나라는 걸 느끼셨죠. 그럼 우리가 3번을 보시면은 가치 발생 요인은 자, 효유상. 자, 갑니다. 효용, 유효수, 상대적 희소성 중 하나만 있어도 가격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자, 성질상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상호 결합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공기는 유용성은 있는데 상대적 희소성은 없거든요. 자, 우리가 공기가 무한하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가격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아요. 토지라는 것은 부중성에 의해서 우리가 가격이 어떻습니까? 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공급이 상대적으로 희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용성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효수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효수요를 잡고 가기 때문에 자, 어떻죠? 그 자체적으로 유효수요, 살 능력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9번에 가장 가치 발생률 설명 틀린 것은, 자, 그래서 제가 2번 유효수요라 했잖아요. 유효수요는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드시 갖춰야 돼요.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갖춰야 된다. 그 다음 이제 10번은 이제 우리가 그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이다. 아까 똑같은 얘기네. 이거 똑같은 문제니까 그렇게 염두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에요. 자, 밑에 박스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해서 이제 여기서 위주로 나올 겁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는 감평은 딱 정해졌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세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안 나오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자, 여기에 사거리에 3번 출구를 평가해달라. 자, 그러면은 대상부동산을 평가하려면 먼저 평가사는 그 지역을 봐야 돼요. 강남역 사거리 300m 이내는 다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표적인 표준적 이용을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용을 봐요. 상업용도를 이용하더라 라고 한다면, 자, 그게 바로 이제 가격 수준을 봅니다. 가격 수준. 자, 그러면서 내가 대상부동산을 이제 보는 거죠. 자체. 그러면서 우리가 개별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개별 분석은 이제 대상부동산 가치를 분석하는 거야. 그럼 나는 채용을 해야 되죠. 그럼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채용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가격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 가격을 이제 본다면 자, 어떻습니까? 구체적 가격을 본 다음에 이제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개별 분석은 최유효 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격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역 분석이 먼저 선행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선행이고 여기가 후행이에요. 그래서 선지표 후 개최에 들어간 다음에, 자, 우리가 지역 분석은 채용은 아니지만 채용의 판단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가 나와요. 그래서 채용을 무조건 개별 분석 찍으시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전체적 강역적이고 얘가 거시적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거지 또는 얘는 미시적이다. 미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제 원칙과도 관련이 돼요.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이 있죠. 그래서 균형이라는 자체는 내부, 우리가 이 균형의 원칙, 가격제 원칙을 또 우리가 풀어볼 텐데, 내부의 구성 요소가 안 맞죠. 20층짜리 빌딩에 지하 주차장이 없다. 자, 그럼 이건 기능적 감가입니다. 기능적 감가. 자, 그러면서 우리가 치유가 가능하죠. 그러면서 내부적인 거니까 개별 분석과 관련되고, 자, 적합의 원칙은 이 대상부동산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 대상부동산과 주위 환경과에 대한 조화죠. 그럼 시장 안에 주택이 있다 라고 한다면, 자, 이거는 외부적인 환경과 안 맞는 거죠. 외부 환경과. 그래서 외부 환경과 안 맞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치유할 수가 없어요. 치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감가다. 이렇게 해서 어디 보십니다. 자, 그래서 이거 외적과 경쟁하자고 얘기했죠. 그래서 외부여서, 자, 이거는 지역 분석가. 그래서 어떻게 맞추시냐면 지역 분석에 지읒 들어가고 얘 지읒, 개별, 기업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60페이지 1번은 다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요. 자, 우리가 이 성성세천하게 인근 지역이라든지 이런 건 생애 중에 있다가 잠깐 보여드리겠고, 자,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넘겨보시면은 페이지로 가시면 우리가 느끼실 수 있는 게, 자, 우리가 465페이지로 가시면, 자, 1번 문제는 아까 했었죠. 사례자를 독립수권 내에 유사지역에 구할 때는 지용료의 비교 과정은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강남역이 그 인근 지역이다. 그럼 여기가 있고 역삼역이 대상부에 속하지 않다면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은 다르기 때문에 비교 과정은 필요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물론 뭐 생략할 수도 있어요. 유사하다면. 근데 어떻습니까? 인근 지역에서는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고 개별 요인 비교하고요. 유사 지역에는 일반적으로 둘 다 비교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분석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8번에 가시면 지역 분석은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대문제의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한다? 아니에요. 지역 분석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데 가격 수준을 파악하죠. 이렇게 해서 5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은 6번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건 이따가 좀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바꿔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9번 문제, 자, 466페이지 가시면 감정평가 절차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선은 틀린 것은, 자, 우리가 3번,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바꿔보세요. 그럼 개별 분석에서는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 분야의 채용을 판정한다, 이렇게 하셔야죠. 그 다음에 10번도 틀린 것은 4번. 자,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한다? 아니죠. 개별 분석보다는 지역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갔어야 되고요. 그 다음 다른 건 이제 성성세천학이라는 우리가 461페이지 2번을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4번이 틀렸는데요. 성숙기는 비교적 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장기 다음에 성숙기가 옵니다. 성장기는 집가상승률이 활발하고요. 성숙기는 집가 수준이 안정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까지는 신축이에요. 우리가 상향여가라는 자체가, 자, 우리가 하위계층이 상위계층으로 바뀌면서 새 건물로 바뀌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는 중고부동산이 거래가 됩니다. 기존 부동산.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왔었는데, 성숙기는 비교적 안정이 되어 있지만 주로 기존의 거래가 부동산 시장에 중점이 돼요. 그래서 신축은 성장기에서 나타나죠.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은 적절하지 않는 거, 2번을 보시면은, 자, 우리가 요거 다음에 세태기가 오고요. 하향여가 시작되고, 자, 사향여가 활발한 게 천익이에요. 악하기까지 돌았죠. 여기는 이전 단계만큼 오는 게 아니죠. 성장기와 얘는 틀린 게, 성장기는 비교적 상승이 우리가 집가상이 빠르기 때문에 여기는 하향여가고 천익이 상향여가고 여기는 하향여가거든요. 천익이는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한다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기만큼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때요? 우리 밑에 해설이 있지만은 성장기는 상향여가고 천익이 하향여가기 때문에 천익은 집가수준이 하락하지만 저소득층의 유입에 의해서 일시적인 가벼운 상승이지만 성장기만큼 성장이 똑같지는 않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합과 균형의 원칙과도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나온 거는 옛날에 있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464페이지 5번을 보시면, 자, 5번의 후보지잖아요. 농지가 택지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럼 바뀐 후로 가는 게 우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전환 후에 대한 용적권을 따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6번에 이제 우리가 옳은 것은 1번 성도가 낮단 말이에요.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데 10년째 안 바뀌어요. 그럼 우리가 후보지와 이행지는 전환 전, 그러니까 후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 범위가 정해지만 성도가 낮을 때는 전으로 간다 했었죠. 후를 전으로 고치시고요. 자, 2번 지역이 개별보다 먼저 우리가 이루어진 건지 일반적이다. 똑같이 나왔었죠. 아까랑 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이루어져야죠. 틀렸고요. 인근 지역은 3번이 맞네요. 우리 항상 사회, 경제, 사경행이 위치가 고정적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 인근 지역의 성성세천학 중에서 가격 수준은 성장기의 최고가 아니라 성숙기의 최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은 대도 속해 있지 않지만, 아닙니다. 속해 있지 않는 것은 유사지역이에요. 유사지역은 이제 그 지역적 특성의 대상 부동산의 가격 경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이 거의 시험 문제 잘 뜹니다. 그래서 자, 미리 보여드린다면 시험 문제 파격 원칙은 거의 적합과 균형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적합과 균형이 얼마나 잘 뜨는지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은 4번을 봅니다. 468페이지 4번을 보시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내부적 구성력의 결합이 적합해야 되는 원칙은, 자, 이거는 내부적인 거니까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적합인데, 적합이 아니라 이건 균형으로 봐야 되죠. 자, 그래서 3번의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가 맞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요거와 최근에 또 경향에서는 적합과 균형이 거의 수치가 돼요. 그래서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이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이건 이제 제가 그 가격제 원칙은 12강에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강하고 13강으로 우리가 감정평가를 좀 마무리할게요. 감정평가는 중요하기 때문에 두 파트를 나눠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봤을 때, 자, 외적과 경쟁한다.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적합과 균형 원칙이 무조건 뜹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위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가격제 원칙은 이거 위주로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467페이지 1번 문제는 그냥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시장가치보다는 생산가치가 아니라 시장가치가 중요하죠. 그러면서 2번에 대해서 감정평가의 원리라고 나왔는데, 옛날에 원리라고 나왔는데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바르게 설명한 거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비교해서 우리가 다음 강의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가시죠.